꽃님이님들, 우주꽃길로 또 한번 가봅시다. 지금 이 영상을 그냥 넘기면 은폐 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현금 흐름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10억이면 노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 계산을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노후 자금 구조와 연금 흐름을 분석해온 재무설계 연구자 정우진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분들 중 상당수가 똑같은 착각을 하고 계셨어요. 10억만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노후 생활비를 월 500만 원 기준으로 잡고 계산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월 500만 원이면 연간 6천만 원이에요. 이 돈을 10년 동안 쓰면 6억, 20년이면 12억, 30년이면 18억이 필요합니다. 이건 수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원금 기준 계산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숫자를 보고 깜짝 놀라십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얼마를 모아야 하는 거냐고 물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연 6천만 원이라는 현실적인 생활비를 기준으로 노후 자산이 얼마나 빨리 줄어들 수 있는지를 숫자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저축만으로는 버티기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배당이나 월분배 같은 투자 방식으로 이 생활비를 만들려면 실제로 얼마의 자산이 필요한지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연금 조합 방식을 놓치게 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금융자산 규모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 부분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모아온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지금 꽃님이님의 노후 자금 구조, 정말 이 숫자를 버틸 수 있을까요? 이 영상 보시고 느낀 점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67세 이상훈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은퇴 전까지 중견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셨고 퇴직금과 저축을 합쳐서 약 9억 정도를 모으셨어요. 본인은 그 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서 생활비를 쓰기 시작하니까 돈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더래요. 처음에는 월 300만 원 정도만 쓰려고 했는데 막상 병원비, 경조사비, 자녀 용돈, 여행비 이런 거 합치니까 월 500만 원 가까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5년 만에 3억이 줄어들었고 이제는 돈 쓰는 게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실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똑같은 상황을 겪고 계세요. 은퇴 전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돈이 은퇴 후에는 전혀 충분하지 않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 채널은 꽃님이님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꽃님이님의 노후자금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연금 조합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당장 노후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연 6천만 원 생활비를 기준으로 노후 자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월 500만 원이면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고 물으세요.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거비로 관리비나 재산세 내고 식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합치면 기본 300만 원은 나가요. 여기에 경조사비, 자녀 용돈, 여행비, 취미활동비 이런 거 더하면 월 500만 원은 금방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의 평균 월 생활비가 약 380만 원 정도로 나타났어요. 이건 평균이에요. 중산층 이상이라면 500만 원은 충분히 현실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맞아요. 월 500만 원이면 연간 6천만 원입니다. 이 돈을 10년 동안 쓰면 6억, 20년이면 12억, 30년이면 18억이 필요해요. 이건 수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원금 기준 계산이에요. 만약 65세에 은퇴해서 95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30년인데 18억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원금 기준이라는 겁니다. 만약 이 돈을 그냥 통장에 넣어두고 쓰기만 한다면 정말 18억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면서 쓴다면 필요한 원금은 훨씬 줄어들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배당이나 월분배 같은 투자 방식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원금은 건드리지 않고 수익만으로 생활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맞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얼마의 자산이 필요한지 계산해 보면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이 필요해요. 배당 수익률을 연 4%로 잡아볼게요. 연 6천만 원을 만들려면 6천만 원 나누기 4% 하면 15억이 필요합니다. 만약 수익률을 5%로 잡으면 12억, 6%로 잡으면 10억이 필요해요.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제가 만난 71세 김정숙님은 처음에는 8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어요. 배당 수익률을 7% 정도로 기대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투자해보니까 안정적으로 7%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더래요. 시장 상황에 따라 배당이 줄어들기도 하고 원금이 깎이기도 했어요. 결국 김정숙님은 배당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원금도 조금씩 쓰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자산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었고 지금은 불안해하고 계세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을 너무 높게 잡으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은 4%에서 5% 사이예요. 그 이상을 기대하면 위험자산 비중이 높아지고 변동성도 커집니다. 그럼 원금 손실 위험도 같이 커지는 거죠.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려면 배당 수익률을 4% 이하로 보수적으로 잡는 게 안전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4% 기준으로 계산하는 걸 권장합니다. 4% 기준이면 연 6천만 원을 만들려고 15억이 필요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15억을 전부 주식이나 배당 자산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일부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일부는 채권 같은 안전자산에 넣어야 합니다. 보통 은퇴 후 포트폴리오는 주식 50%, 채권 30%, 현금 20% 정도로 구성하는 게 안전해요. 그럼 15억 중에서 실제로 배당을 만드는 자산은 약 7억 5천만 원 정도예요. 이 돈으로 연 6천만 원을 만들려면 수익률이 8%는 나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비를 배당이나 투자 수익으로만 만들겠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일부는 원금을 쓰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연금을 조합하는 게 핵심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3층 연금 구조를 활용하면 실제로 필요한 금융자산 규모는 크게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서 월 150만 원 나오고 퇴직연금에서 월 100만 원 나온다고 해볼게요. 그럼 연간 3천만 원은 연금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3천만 원만 투자 자산에서 만들면 되죠. 연 3천만 원을 4% 수익률로 만들려면 7억 5천만 원이면 됩니다. 15억이 아니라 7억 5천만 원이요. 이게 바로 연금조합의 힘입니다. 제가 만난 69세 박영수님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서 월 200만 원 정도 받고 계세요. 그리고 나머지 300만 원은 배당과 원금 인출로 충당하고 계시죠. 이분은 약 8억 정도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계신데 충분히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계세요. 박영수님은 처음에는 연금이 적어서 걱정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받아보니까 월 200만 원이 정말 큰 돈이더래요. 이 돈이 매달 들어오니까 심리적으로도 안정되고 투자 자산을 급하게 쓸 일도 없어졌대요. 그래서 꽃님이 님도 연금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퇴직연금도 얼마나 모였는지 체크하시고요. 개인연금도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개인연금은 세액공제 혜택도 있어요.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절세 효과가 큽니다. 50대라면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넣으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연금과 투자 자산을 어떻게 조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이나 IRP를 단순히 노후 상품으로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건 절세 도구로 봐야 합니다. 특히 금융소득이 늘어날수록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는데 이걸 줄이는데 연금계좌가 정말 중요해요.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럼 소득세율이 높아지고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나가요. 예를 들어 배당 소득이 연간 3천만 원 나온다고 해볼게요. 이 중 2천만 원을 넘는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종합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배당 자산을 연금저축 계좌 안에서 운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금저축 계좌 안에서는 배당 소득이나 매매 차익에 대해 과세 이연이 됩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만
연금소득세 5.5%에서 3.3%를 내면 돼요. 이게 엄청난 절세 효과입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연금저축을 통한 절세 효과가 평균적으로 연간 수백만 원에 달한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고소득자일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50배라면 지금부터라도 연금저축에 최대한 넣으시는 게 유리해요. ISA 계좌도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ISA는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인데 이 계좌 안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나 분리과세 혜택이 있어요.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그리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배당 소득세 15.4%를 내야 하는데 ISA에서는 9.9%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큰 절세 효과죠. 제가 만난 65세 최민호님은 ISA 계좌를 적극 활용하고 계세요. 배당주와 채권을 ISA 안에서 운영하면서 연간 약 500만 원 정도의 배당 소득을 만들고 계시는데 이 중 400만 원은 비과세, 나머지 100만 원만 9.9% 세금을 내시죠. 만약 일반 계좌였다면 500만 원 전체에 15.4% 세금을 냈어야 해요. 그럼 약 77만 원을 세금으로 냈을 텐데 ISA 덕분에 약 10만 원만 내시는 거예요. 연간 67만 원을 절세하는 셈이죠. 이런 절세 효과가 10년, 20년 누적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이나 ISA 같은 계좌를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라도 활용하시면 노후 자산을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요. 70대 이후에도 연금저축에 돈을 넣는 게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결혼부터 말씀드리면 의미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물론이고 과세 이연 효과도 여전히 크거든요. 예를 들어 72세 분이 연금저축에 연간 600만 원을 넣는다고 해볼게요. 세액공제율이 13.2%라고 하면 약 79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돈을 연금저축 안에서 배당주로 운용하면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도 이행되는 거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는 연금 소득세만 내면 되니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70대라고 해서 연금저축을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건강보험료예요. 금융소득이 많으면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나가거든요. 특히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확 커집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을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유리합니다. 연간 1천만 원까지는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아요. 그래서 배당소득으로 받는 것보다 연금소득으로 받는 게 건강보험료 측면에서도 훨씬 낫죠. 그럼 이제 환율과 달러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환율 변동이 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달러 자산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세요. 환율이 오르면 달러 자산이 유리하고 환율이 내리면 불리하니까 고민이 되시는 거죠. 그런데 환율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환율은 예측하기 정말 어려워요. 전문가들도 못 맞추는데 일반인이 맞출 수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환율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맞습니다. 환 노출 상품과 환 해지 상품을 적절히 조합하는 거예요. 환 노출 상품은 환율 변동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상품이고 환 해지 상품은 환율 변동을 차단한 상품입니다. 이 둘을 섞어서 가지고 있으면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든 큰 손해는 없어요. 예를 들어 미국 주식형 펀드를 50% 환 노출, 50% 환 해지로 구성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환율이 오르면 환 노출 쪽에서 이익이 나고 환율이 내리면 환 해지 쪽이 유리해지죠.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게 장기 투자자의 관점입니다. 한국은행 연구자료에 따르면 장기 투자자는 환율 예측보다 환율 변동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환 노출과 환 해지를 적절히 조합하는 걸 권장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연 6천만 원 생활비를 기준으로 노후 자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10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숫자로 보여드렸어요. 월 500만 원을 30년 쓰면 원금만 18억이 필요합니다. 이건 수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산이에요. 배당이나 월분배로 이 생활비를 만들려면 4% 수익률 기준으로 15억이 필요하죠. 5%면 12억, 6%면 10억입니다. 그런데 모든 생활비를 투자 수익으로만 만들겠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하고
원금 손실 위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금을 조합하는 게 핵심이에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활용하면 필요한 금융자산 규모가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연금에서 월 250만 원 나온다면 나머지 250만 원만 투자 자산에서 만들면 되죠. 그럼 필요한 자산이 15억에서 7억 5천만 원으로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당 수익률을 너무 높게 기대하다가 위험 자산에 몰빵하면 원금 손실이 커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연금을 무시하고 투자 수익만 믿다가 시장이 안 좋아지면 생활비가 부족해질 수 있죠.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금을 기본으로 깔고 투자 자산은 보수적으로 운영하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금점저축이나 ISA 같은 절세 계좌를 활용하면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일 수 있어요. 환율 변동에 대해서도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환 노출 상품과 환 해지 상품을 적절히 조합해서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분산하는 거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는 겁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 예상 수령액이 얼마인지 체크해 보세요. 퇴직연금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개인연금으로 채우는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지금 꽃님이님의 노후 포트폴리오 점검하셨나요? 오늘 영상 보시고 느낀 점이나 궁금한 점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